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군 검찰은 지난 7월 31일 열렸던 해병대 자체 회의를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장관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한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을 군 검찰이 정리한 겁니다. 그동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거 맞습니까? 말씀하신 그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장관의 발언과 반대되는 내용이 군 검찰이 작성한 영장에 담긴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병대 부사령관이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이 가능하다는 법무관리관 보고와 이걸 박 대령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지시를 모두 장관 지시로 잘못 이해한 거라면서 혐의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서류만 넘겨도 되지 않느냐. 이 법을 만든 개정안 입법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거든요.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소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항명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곁엔 이번에도 빨간 해병대 셔츠를 입은 전우들이 섰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나흘 만에 군 검찰에 나온 박 전 수사단장은 진실의 힘은 강하다며 진술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 윗선의 수사 외압을 입증할 추가 녹취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메모를 이제 꼼꼼하게 하셨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저희는 비장의 무기라는 게 바로 그냥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단장은 앞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할 당시 부하 2명이 동석한 상태에서 스피커폰을 이용했다고 말해왔습니다. 보직해임 무효 소송을 낸 만큼 수사단장으로 복귀하면 보강 조사를 하겠다고도 했는데 국방부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대통령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하신 거 맞죠?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는 장관의 명령을 듣지 않은 항명 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서른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항명 사건을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고 우기며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했습니다.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고발인 자격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조사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추가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항명 혐의 등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가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박정훈 대령.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 대령이 결정적인 녹취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 특성상 대통령까지 개입됐다는 걸 알면서도 싸움을 시작한 박 대령이 확실한 방어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박 단장은 처음부터 이걸 대통령이 개입돼 있는 사실을 알고 이 싸움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큰 전쟁이 될 수 있는데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단단히 무기부터 챙기는 게 상식 아니냐. 박 대령의 무기는 바로 대통령실 외압이나 대통령 개입과 관련된 녹취록일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추측했습니다. 그 꼭 필요한 무기가 결국은 법무관리관의 외압에 관련된 녹취, 또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을 언급한 녹취. 이 두 가지 녹취는 가지고 이 싸움을 벌였어야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좀 너무 순진했지 않느냐.
그러나 녹취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냐며 진행자가 거듭 확인하자 김 변호사는 저는 그 녹취가 있어야 맞지 않느냐 생각한 것이라며 박 대령에게 확인을 구하거나 녹취를 갖고 있는지 물어본 적은 없다면서 제가 확보한 것은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MBC 라디오에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개입에 관해 들었다는 박 대령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31일 날 박 단장이 해병대 사령관한테서 VIP 관련 언급을 듣고 내려와서 그날 전한 겁니다. 이게 VIP가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그걸 기억했다가 이번 군검찰 조사에서 진술해 준 거예요. 자세하게. 김 변호사는 특히 해병대 사령관도 국회에 나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진술했다며 대통령에게는 관련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비춰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박 대령은 많이 안정된 상태라며 이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관계자 변경이라는 표현도 박정훈 단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 주재회의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도대체 국방부가 왜 그럽니까? 이렇게 단장이 물으니까 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회의 도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경로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 대통령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으니 오후 6시에 다시 사령관에게 가서 문제에 예상되는 문제점 이 검토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BH를 끼워놓고 국방부를 끼워넣습니까? 우선 저도 그런 대화한 적이 없고 안보실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박 대령 측 그러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7월 19일 최수근 상병이 익사한 상태로 발견이 되고 7월 20일 대통령이 입장을 냅니다. 그 입장에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어요. 이게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이 지시 외에 다른 지시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 왜 장관이 이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한 수사 결과를 가지고 무슨 여단장은 빼야 되겠다느니 초급 간부들은 빼야 되겠다느니 이런 판단을 하십니까? 장관이 수사의 주체가 아니질 않습니까? 철저한 수사를 한 게 아니고요. 초동 조사를 한 것인데 그 조사마저 왜 조사 내용을 변경시키려 합니까? 아닙니다. 조사 내용을 변경하려고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조사 기록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주장해왔고 법리 검토를 다시 한 겁니다.